시간이 오래되고 그러니까 엄마 한번 먹고 울으니까 애를 타이려다가 어떻게 목을 건드렸는데 얘가 그냥 힘없이 죽어버리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아이가 죽자 이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금방 잡혀가지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실토하고 죽었는데, 이 사람은 16살 때 어렸을 때에 이 관동태 지진으로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고아로서 살다가 16살 때부터 이제 노동판에 일일 노동자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이제 아내가 낳고서는 너무 먹지 못했으니까 아내는 죽고, 이 어린 아기를 그냥 젖 먹이려니까 젖도 못 먹고 나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그러다가 그 아이를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뭐 죽이려는 의도도 없었고 너무 한 20일 동안 한 번도 잠도 못 자고 그냥 신경도 날카로운 그런 상태에서 부지중에 이런 일이 저질러진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인 나스에는 자기 때문에 누리꼬가 3살 된 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상심이 절망에 빠져 미쳐버렸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누리꼬가 저기 있다고 그러고 저 나무 밑에 저렇게 웃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건강하다고 왔는데 바로 와가지고 남편에게 우리가 딸을 입양해서 키웁시다. 그 게이쪼가 잘 됐다. 살인자의 딸이 마침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가 고아원을 하는데 그 딸을 이제 입양에다가 자기 아내를 골탕 먹이려고 살인자의 딸을 키우고 있다면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상심할까 그런 생각 가지고 이제 살인자의 딸을, 사이씨의 딸을 아까 그 잘생긴 노동자 있잖아요, 입양을 해오게 되죠. 그래서 요꼬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딸의 이름이 요꼬입니다. 요꼬는 초등학교 때 1학년 때에 그 엄마 나스에가, 양엄마가 나스에가 남편의 서재에 가서 청소를 하다가 메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꼬의 정체에 대해서 쭉 자세히 나오는, 요꼬가 루리꼬를 죽인 사이시 살인범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고선 크게 그냥 분개하면서 이 요꼬에게도 그냥 매몰차게 그다음부터는 대하게 되죠. 목을 졸라 죽이려고도 했어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중학교 졸업 답사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답사를 하게 되는데 밤새껏 쓴 답사를 갖다가 흰봉투에 넣었는데 그것을 빈봉투하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요 녀석의 골탕 먹는 꼴을 한번 보자 하고 갔는데, 이 누리꼬는 요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답사를 하기 위해서 그 봉투에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빈 봉투예요. 빈 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죠. 그런데 그 즉석에서 그 명 답사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 청중을 울리고, 그래서 다 같이 박수를 더 원고를 보고 읽는 것보다도 잘해가지고 이렇게 의기를 이제 면하게 되죠. 이제 이렇게 자라가지고 19살이 되었어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기타라라고 하는 아주 명문 가문의 박사고의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얘기해 볼수록 그냥 요꼬가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미모도 그냥 절세 미인이고 남자도 또 훌륭하고 가문도 훌륭하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대해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죠. 그래서 요꼬의 집에 이제 자주 이제 오게 되었고 그랬는데 요꼬의 양엄마인 나스에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요. 요꼬가 살인마의 피가 흐르는데 저렇게 명문 가문의 자제하고 결혼당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기타하라가 있을 때 정체를 밝힙니다. 이것은 살인마 사이스의 친딸이라. 요꼬도 충격받고 이 남자도 충격을 받았지만 상관없다. 살인마의 딸이든 피 속에 피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사랑한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요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그래.
나도 그동안에 감지를 했지만은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살 용기는 없다. 그동안에는 정말로 그냥 발버둥치면서 더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더 이상 삶의 용기를 잃어버리고 세 통의 편지를 써보냅니다. 써놓아요. 하나는 자기의 그 양오빠인 이복오빠인 도루에게, 또 한 통은 아버지에게, 또 한 통은 기타하라에게 편지를 써놓고 눈이 덮인 1월 14일 날 추운 눈길을 밟아가면서 이제 자살하기 위해 수면제를 가지고 강가로 가죠. 눈 덮인 그 벌판을 한참 가다가 뒤돌아봅니다. 뒤돌아보니까 한번 보세요. 자기가 걸어온 발자국 삐뚤빼뚤해. 내가 왜 이렇게 바로 걸어왔는데 삐뚤빼뚤할까? 정신을 차려서 또 바로 갖고자 이렇게 더 정신 차려 가보니까 또 돌아보니까 또 삐뚤빼뚤해. 그래서 인생은 바로 똑바로 살기라는 건 어려운 것이다. 나도 그동안 얼마나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지만 다 허탕이었어. 헛거였어. 그리고서 수면제를 과대 복용하고서는 흰눈 위에 이렇게 누워서 이제 자살을 기도하게 되죠. 이게 이제 끝입니다. 빙점의 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이 욕구가 어떻게 됐을까? 살아났을까? 그리고 살인자의 친딸은 결국은 욕구가 친딸이 아니에요. 살인자의 친딸이 아니에요. 어떻게 굉장히 궁금하니까 속편이 안 나오니까 속편들이 여러 개 그냥 사람들이 썼어요. 욕구가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됐어. 그래서 미우라 욕구가 직접 속편을 씁니다. 어떻게 됐느냐면 이 욕구는 이제 살아나요. 결국은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4일째 낌새가 조금 보이기 시작해서 정성을 다해가지고 점점 회복되어서 욕구는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원장은 편지를 받는데 준꼬라는 여자로부터 편지를 받아요. 이 준꼬는 욕구가 대학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근데 준꼬는 정말로 살인자 사이스의 친딸인 거예요, 이게. 엄마는 낳아놓고 죽었고, 아버지는 일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막 젖을 구해다가 먹이고 또 일하러 나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서는 자살해서 끝났고. 준꼬는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찬의 가정에 입양되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은혜로 기도로서 양육받고 교회를 다니고 찬송하고. 그래서 준꼬는 아주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회복지관을 들어가가지고서는 정말로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모범적인 인격을 가지고 살아서 대학에서 욕고도 만나가지고 사귀던 친구였어요. 욕고의 이복 오빠인 그 도루도 이제 둘 사이에 이제 준꼬하고 이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 준꼬의 살인마의 친딸인 준꼬의 편지를 받고서 게이조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살인마의 딸이 전혀 그 딸까지도 살인의 피가 흐르는 DNA가 흐르는 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을까? 큰 감동을 그냥 은혜를 받았어요. 그 편지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는데 그건 어떤 편지냐면 게이꼬의 남편이 보낸 편지입니다. 게이꼬가 진짜 욕고의 친엄마예요. 이거는 또 욕고의 친엄마인데 이 남편은 편지에 자세하게 무릅쓰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이 남자는 이제 아주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전쟁터에 끌려서 북경과 중국에 가서 전투에 임합니다. 그때 이 사병들에게 중국인들을 죽일 때는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임산부는 배를 갈라서 그 임산부도 죽이고 태아도 잔인하게 죽여라. 그게 그런 명령이 시달렸어요. 한 임산부를 만나게 된 배가 그냥 태산 같은 임산부를 그냥 절대로 그냥 그 여자를 배를 갈라서 그 엄마를 죽이고 그 아기까지도 죽일 그런 용기가 나지도 않고 이건 천일공란 일이라고 그냥 하면서도
상부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를 가르고 태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 없는 사이에 아기를 낳아서 고아원에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받았어요. 내가 전쟁터에서 잔인하게 이렇게 생명을 죽이고 그랬었는데 그동안에 아내가 그래도 생명을 살렸다. 생명을 탄생해서 낳아서 이제 살려줬다는 것에 큰 이 남자는 그냥 절망에 빠졌다가 소망을 가졌다는 내용을 편지로 써가지고 게이츠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든 전시를 보면서 이 준꾸에 감동받고 또 그 남자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경을 들고서 자진해서 교회를 가서 충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이 원장은 이제 변하게 되죠. 이 욕고는 인생 살게 이제 새롭게 살아가게 됐는데 어느 날 호텔 밖에서 여행을 갔다가 호텔 밖에서 북해도에 석양을 보는데 그냥 석양에 빨간 빛이 쫙 비춰져 바다 유병이 이렇게 빨간 빛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그런 보혈의 피로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전 인류를 용서하기도 넉넉한 은혜의 피다. 그런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엄마를 만나게 친엄마, 자기를 낳아줘서 고아원에 입원했던 남편이 전쟁 간 사이에 애간 남자고 그래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낳았다는 용서 못할 그 엄마였는데 그 엄마의 모습 보는 순간 자기하고 똑같은 거야. 나이만 조금 차이 있는 거지. 너무 애모며 그냥 머리털이며 모든 것이 그냥 너무 자기 엄마가 자기하고 똑같은 거야. 이 엄마 그냥 이 여자도 굉장히 자비롭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이에요. 애모도 그렇지만 용서할 수 없는 이 엄마를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자리에서는 용서한다고는 말을 못하고 전화로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이제 속편까지도 끝나죠. 그래서 결국은 이 미우라의 꼬는 자기도 그 폐병으로 그냥 결핵으로다가 폐결핵이 아니고 결핵 척추결핵으로 13년 동안 고생하다 미우라라 나온 크리스찬을 통해서 당신은 건강해집니다. 이 한마디에 결혼합시다. 한마디에 건강 얻어서 그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크고 넓고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빙점, 이렇게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게 원 빙점의 주제고 속표는 전부 용서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부 알고 보니까 결국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특별히 준꼬라는 살인자의 딸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와 같은 것인데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